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만 본다면 남자의 평균 수명은 70이고 여자의 평균 수명은 75입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살면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충분히 할 시간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체크리스트만 완성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사람의 수명이 단 24시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라면 먼저 케이블 계약이랑 다음 주 치과 예약부터 취소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필요 없을 테니까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의 70년 인생을 24시간으로 압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어나고 약 12분 만에 기어다닐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여러분을 주시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걷기 시작하는 태어난 지 고작 18분이 지난 시기부터 발생합니다. 손과 발이 아닌 단 두 발로만 걷기 시작한 지 약 5분이 지나면 입에서 조금씩 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아주 좋아요. 태어난 지 23분 만에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너무 순조로운데요?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그로부터 1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쉴 새 없이 떠드는 아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할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곧바로 부모의 훈육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약 2시간 만에 학교에 가게 되죠. 그리고 태어난 지 약 3시간 20분 만에 벌써 초등학교 저학년을 마무리했네요. 이제 고학년이 되었네요. 축하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여러분의 나이가 5시간에서 6시간쯤 되면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7시간 반 정도 되면 첫 집을 장만하게 되죠. 아마 연애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여러분이 태어난 지 17시간 10분 정도가 되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이미 다 자라서 독립했을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 20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은퇴하고 호숫가 근처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겠죠. 생각해보니까 24시간밖에 못 살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여행을 못 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이면 인생의 약 4%를 차지하는데 그 긴 시간을 다른 곳을 둘러보는 데 쓰려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워야 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럼 벌써 수명의 8%네요. 게다가 뉴욕에서 싱가포르까지 가는 장기간 여행은 어떻고요? 비행시간만도 약 19시간 좀 안 되게 걸려요. 거의 여러분의 인생 대부분이죠. 게다가 그건 가는 시간만이에요. 그건 사실 인생도 비슷하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 동안 각기 다른 행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최소 4시간 동안 일할 거예요. 살면서 40분 동안 신문이나 책, 잡지 그리고 다른 장구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얻게 돼요. 만약 직접 요리를 한다면 인생의 50분을 아침과 점심, 저녁을 만드느라 소비할 거예요. 지금 보니 왜 그냥 배달을 안 시키는지 궁금하네요. 인생의 귀한 1시간 20분가량을 붐비는 대중교통 안에서 혹은 차 막히는 도로 위에서 보낼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 같네요. 인생의 총 6시간 동안 좋아하는 시리즈와 영화를 보고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핸드폰으로 SNS를 할 거예요. 만약 프로게이머라면 인생의 43분을 게임을 하면서 보내게 될 겁니다. 쇼핑을 좋아한다면 약 2시간 40분을 쇼핑하는데 투자할 거예요. 하지만 그중 많은 시간을 쇼핑하는 동안 사라진 남자친구나 남편을 찾으러 다니는 데에도 할애하게 될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에 인생 중 5시간을 음악 듣는 데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샤워하는 데 약 10분 정도 사용하고 외출하기 전 준비하는 데 약 17분 정도를 사용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울고 웃고 언쟁을 하는데 20분을 소비할 거고요. 주기적으로 몸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24분 정도를 운동하며 보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인 8시간은 잠을 자면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자는 것 같죠? 한편으로는 인생이 짧아서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대학에 다니는 시간, 청소 등 작은 집안일을 하는 시간은 기껏해야 몇 천분의 1초밖에 안 돼요. 아무튼 크게 보면 여러분의 24시간은 활동적이고 밝고 다양한 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소처럼 할 일을 미룬다거나 내일 할래? 라는 말을 할 시간도 없죠. 살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스스로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니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오직 24시간이라면 무엇을 할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그저 가설일 뿐이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로 그만큼 딱 24시간 동안만 사는 생물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살이가 있죠. 지구에서 가장 수명이 짧은 곤충으로 약 24시간 안에 수명이 다합니다. 안타깝게도
살아있는 동안 그다지 많은 걸 하진 않아요. 태어나서 조금 날다가 번식을 하고 죽습니다. 게다가 하루살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충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시간은 고작 몇 시간에 불과한 거죠. 이 작은 해양 미생물 가스트로트리치의 수명은 약 72시간 혹은 3일입니다. 이 투명한 생물체가 살아있는 동안 하는 일은 해류를 따라 기생할 만한 다른 동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동물을 발견하면 재빨리 기생하고 번식을 한다네요. 현미경이나 돋보기 없이도 육안으로 보이는 동물 중 짧은 수명을 가진 건 쥐입니다. 대부분은 1년을 못 넘기는데 자연에서도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포식자들이 널렸어요. 파충류와 새들, 기타 등등이 있죠. 혹시 그 기타 등등을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아무튼 수명이 아무리 짧아도 쥐의 숫자는 줄지 않아요. 왜냐하면 번식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자연에는 쥐들과 완전히 상반된 특성을 가진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거의 죽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생물은 해파리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은 생물이 번식을 마치고 나면 다시 유아기 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촉수가 쪼그라들고 몸통이 작아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요. 실제로 과학자들도 이들의 원리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듣고 보니 영원히 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사람들이 불사의 존재였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일을 영원히 해야 돼요. 아주 느린 속도지만 여러분은 계속 늙을 겁니다. 영원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마다 취미도 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하겠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겪을 거예요. 오래 만나면 우정도 사랑도 깊어지지만 이 경우는 끝이 안 나잖아요. 결국 서로 양보하고 맞춰주다 지칠지도 모르죠. 대가족이 많아질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자식들과 손주 그리고 증손들까지 있을 거예요. 그 대가족이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도 모자라 병도 안 걸린다면 병원이나 의사라는 직업은 없어질 거예요.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되고 곧 지구에는 사람이 살 만한 물리적인 공간이 사라질 거예요. 분석가들에 의하면 지구는 100억 명가량의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만약 지금과 같은 인구 증가율이 이어진다면 약 17년 안에 그 숫자에 도달할 거라고 하네요. 만약 사람들의 수명이 무제한이라면 우주에 나가서 터전을 마련하고 해저에 도시를 건설하고 몇백만 층 높이의 고층 빌딩을 지었어야 될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구의 자원은 언젠간 고갈될 겁니다. 신선한 음식은 줄어들고 가격은 증가할 거예요.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이 연구실에서 대량으로 개발되고 생산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게 되겠죠. 듣기만 해도 맛있겠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모두의 옷과 개인 물품도 다 똑같이 생기고 균일화 될 거예요. 지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의 다양성과 매력을 전부 드러낼 만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 영원히 사는 것이 꼭 좋은 것 같지만은 않네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의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뜻깊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이에요. 시시하고 중요치 않은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존 하우가 그랬잖아요. 인생을 한 번에 내던진 것은 두려워하면서 조금씩 낭비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와, 정말 울림 있는 명언이네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다른 영상들도 있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